호류과와 홀전압. 호류과와 홀전압은 전자기학에서 도체나 반도체 내의 전하 흐름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현상입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물질에 자기장을 걸었을 때 전류와 반대로 이동하던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이동 방향이 휘는 호류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도체 또는 반도체에서 전자가 모이는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압이 발생하고, 그 반대편인 전자가 모이지 않는 쪽에는 플러스 전압이 발생하는 홀전압이 형성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도체의 경우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즉, X축 방향입니다. 전자는 그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X축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때 만약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 Z축 방향으로 형성된다면 자유전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로런츠 힘을 받으며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즉, Y축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것은 도체뿐만 아니라 N형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도체는 양전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전자뿐이므로 이동하던 전자가 로런츠 힘을 받아 휘게 됩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 과잉이므로 이것은 도체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위의 그림은 이전의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도체의 전류가 흐르고 자유전자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리면 전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엄지 방향으로 로런츠 힘이 걸리면서 이동 방향이 휩니다. 전자가 모이는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므로 음전하가 형성되고, 이때 회로를 설치하게 되고 전압기로 측정해보면 홀전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전하량이 마이너스이므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할 때 검지 자기장을 위로 Z축 그 중지 전류를 아래 방향 X축으로 두면 엄지 로런츠 힘이 마이너스 Y축인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도체나 N형 반도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이동하던 자유전자가 로런츠 힘을 받는 것입니다. 금속 도체나 N형 반도체에서는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상 자유전자뿐이기 때문에 도체에서 일어나는 호류과는 오직 전자의 움직임만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부족하고 양공이 과잉입니다. 그러므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이동하는 전하입니다. 전자와 양공은 로런츠의 힘을 받아 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전자는 부족함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전자와 양공은 로런츠 힘을 받아 휘는 방향이 반대이지만 이동 방향도 반대이므로 결국 로런츠 힘을 받아 휘는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쌓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쌓이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홀전압을 측정하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쌓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쌓이므로 이것이 N형 반도체인지 P형 반도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자유전자가 로런츠 힘을 받아 휘어지는 방향이나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양공이 로런츠 힘을 받아 휘어지는 방향이나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전자의 경우는 도체나 N형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홀전압 현상이고, 양공의 경우는 P형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홀전압 현상입니다. 휘어지는 기하학적 방향은 같지만 쌓이는 전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홀전압의 극성이 반대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N형과 P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기 속에서 속도 V로 움직이는 전하 Q가 받는 로런츠 힘의 기본식은 위와 같습니다. 좌표기에서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를 때 전하별로 힘의 방향은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Y 방향이 됩니다. 홀전압에 의해 전하가 한쪽 벽면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반대편 벽면과의 사이에 홀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즉, 이 전기장은 전하가 더 이상 쌓이지 못하게 로런츠 힘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나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전하에 가해지는 알짜 힘은 0이 됩니다. 즉, 한쪽에만 전자가 모이면 전자가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 즉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홀전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위차는 유지됩니다. 다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더 이상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회복될 뿐입니다. 위의 과정은 홀전압의 유도 과정입니다.
홀전기장과 홀전압의 관계를 이용하여 홀전압을 표현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로런츠 힘에 맞서기 위해 형성된 홀전기장 EH가 있을 때 도체의 폭 오메가를 곱하면 홀전압 VH가 됩니다. 그 다음 물질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 V는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전류 I 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므로 전자의 속도는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꾸며 이것을 속도에 대입하면 홀전압의 크기 공식이 나옵니다. 홀전압의 크기는 자기장 B와 전류 I가 셀수록 도체의 두께 D가 얇을수록 홀전압은 크게 측정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속도 V를 몰라도 전류 I와 자기장 D, 두께 D만 측정하면 홀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호료과와 잇따른 홀전압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과 첨단 산업 전반에서 비접촉식 센서의 핵심 원리로 사용됩니다. ABS 브레이크 센서는 바퀴의 회전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브레이크 잠김을 방지합니다.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자석의 자기장 변화를 홀 센서가 읽어 속도를 계산합니다. 엔진 타이밍 제어는 캠축이나 크랭크축의 회전 위치를 파악하여 연료 분사 시점과 점화 시점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변속기 제어는 기어의 위치를 감지하여 정확한 변속을 돕습니다. 스마트폰 플립 커버는 케이스를 닫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고 열면 켜지는 기능은 커버에 내장된 작은 자석과 휴대폰 내부의 홀 센서가 반응하는 원리입니다. 노트북 화면 개폐 감지는 노트북을 덮었을 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도 힌지 근처에요. 홀 센서가 자석의 접근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게이밍 컴퓨터 키보드 중에서는 물리적 접점이 아니라 자석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력 지점을 조절하는 호료과 키보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타입 판별을 통해 반도체가 N형인지 P형인지 확인합니다. 전류 센서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끊거나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전류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을 홀 센서로 측정하여 전류의 세기를 알아냅니다. 디지털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여 스마트폰이나 드론의 방향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